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요,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APA 쪽에서는 재고 발표가 미리 나온 상황인데요. APA 발표치는 316만 배럴의 감소로 나온 가운데 11시 30분에는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중요한 회동이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장클로드 이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물론이고 유럽 쪽에서의 이런 무역 분쟁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만큼 회동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또한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게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 EU와 미국 회담을 좀 앞두고 있죠. 또 하나의 회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브릭스 제10차 정상회의가 지금 남아공에서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전쟁 이슈가 가장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 앞에서 단결할 것이다라는 지금 미리 내용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소식들이 또 들려올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벤트들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려드릴 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캐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신세계 오늘자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 나오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주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수요일장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좀 나와 주셨는데요. 자, 먼저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밖에 정말 덥죠? 네, 너무 더위가 너무 심합니다. 예, 폭염 조심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안경도 쓰시고 좀 새로운 각오로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반기를 이제 잘 공략을 하는 종목을 좀 더 심도 깊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말 원유 재고 발표 이 두 분께서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가운데 정말 수요일장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자, 주상 마스터님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마스터님 오늘장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이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가격이 갇혀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빅 이슈들을 조금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핵심적인 지금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은요, 이 두 분의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만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일단 뭐 매매 기법과 100만 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토요일장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골든서클 박진선 마스터님, 신법 매매 기법과 그리고 100만 불 프로젝트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하반기에 좀 승부수를 제가 장 막판에 거기에서 강연에서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7월 이제 하반기 시작 속에서 올해 마무리를 또 맞을 수 있는 하반기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법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지난번 주상 마스터님과 강연에 함께 했었잖아요. 예. 네. 박진서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박진서 마스터님의 강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고지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이전에 지금 현재 시간에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현재 시장의 흐름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볼게요. 현재 2800선 초반대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이어가고 있진 않습니다. 2818.50포인트로 0.02%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나스닥은 일단 보합권 움직이지만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7400선에 대한 지지와 7417.50포인트로 0.0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는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에서는 1.17달러 중반대 라인 계속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1.17510달러 선으로 0.1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 저녁 시간대 되니까요. 123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네요. 1232.9달러 선으로 0.6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9달러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8.76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8달러 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가 1230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을지 먼저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 어떻게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2분기 기업 실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요, 구글과 또 다양한 IT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이런 호황세, 호실적으로 지금 부양책에 지금 역시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역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소식은요, 이런 무역 갈등이 미국 경제에 폭풍이 되고 있다면서 이 브렉시트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이 미국의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지금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탈퇴 위험만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투자 감소, 그리고 경기 심리 저하 등을 겪어야 했다면서 미국도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예측으로 이른바
도크터 둠이라고 불리는 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죽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무역 전쟁에 따른 부정적인 공급발 충격과 또 높아지는 유가, 또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미국의 정책 등을 리스크로 주목을 했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런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재정 그리고 무역 정책은 민간 투자를 몰아내고 미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줄이면서 대규모 대외 적자를 초래한다고 역시나 지적을 했는데요. 또 이민에 대한 이 트럼프의 가혹한 접근 방식이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노동력의 유입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CNBC 보도인데요. 이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대표와 또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지금 발언인데요. 미국이 경제 동맹국들과 이렇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연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과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연준 관계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는 무역 분쟁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하는 등 이렇게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요,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2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와 지금 미국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관세와 관련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26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적어도 1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시장은 이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내년 여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탐색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내년 여름 정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를 두고 여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논란도 지금 여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은행 ING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은밀한 정상화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에서 지금 보도를 나온 건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정책 목표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일을 검토 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자산 매입 속도에 변화를 주는 은밀한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 변동성이 커지는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CNBC가 전망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는 1차 제재가 시작되는 8월 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더 험한 말들이 오고 가게 될 것이라면서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란이 미국 제재 시작을 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구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나 위험 요소라고 CNBC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오프닝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문제 이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중국 경기 부양책의 강세 지속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부근에선 소폭의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9월물입니다. 달러화가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 횡보세 보이고 있고, 유로FX도 역시나 1.17달러 선에서 정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방향성이 유효한지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9월물입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 속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혼조세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오늘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68.7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달러 강세 진정에 골드 하방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현재 1233달러까지 돌파한 시점이고요.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골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에 대해서 워시 선물 쪽에서 상승 쪽으로 흘러간 상황이고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 움직이면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의 본장에서는요. 지금 나스닥이 좀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 다우와 S&P 모두 상승 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박진서 마스터님은 계속해서 업에 대한 의견 주셨고, 주성 마스터님 지금 건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박진서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한 3달 넘게 계속 업 하다가 7,400도 살짝 넘겼을 때 관망 그렇게 했는데요. 또 제가 보기에는 저번 주에 이렇게 나스닥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7,300 초반 정도면 또 매수를 관점으로 보자고 했는데 그게 또 적중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7,300을 기준점으로 또 휩소가 또 나오셨을 때 계속 점진적인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표 흐름이나 실적이 너무 좀 서프라이즈로 계속 잘 나오기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부양책도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견조 흐름도 있고 하면은 좀 더 상승의 요소는 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시면은 휴가철만 좀 일시적으로 조금 미국의 휴가철 시즌도 왔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 견조한 흐름으로 저는 갈 거로 계속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상승 의견 주시고 계세요. 저희 신세계 처음 오셨을 때도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 의견을 좀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휴가철에는 잠시 눌리긴 하겠지만, 네. 그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은 했지만 네. 그렇게 큰 하락은 좀 없을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또 요번에도 또 그때 관망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7,400 깨지면 한번 7,300 정도 갈 수 있다고, 거기서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었는데 역시 또 거기에서 7,310인가 거기서 또 반등을 하고 하니까 또 힘도 세고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의 부양책을 하면은 또 미국은 좀 더 수혜가 더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장도. 알겠습니다. 자, S&P와 그럼 지수에 대해서 계단식 상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리는데 지금 딱 보합권 자리거든요. S&P와 거의 나스닥 가까이. 네. 두 지수에 대해서 오늘 데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포인트 나오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계속 S&P 다우 나스닥 계속 했지만 저는 나스닥을 또 계속 높게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문화지적 자산권은 이제 4차 산업에 거의 이제 있는 종목이 나스닥에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탄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7,360 그 정도에서는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또 어느 정도 7,400 넘으면 또 일부 팔고 계속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은 또 오늘 또 좀 수익이 또 계속 또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은 계속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렸을 시에 나스닥도 접근하시고, 지금 나스닥이 7,417포인트거든요. 7,300 중반 라인까지 눌렸을 때 그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7,400선이 좀 돌파가 됐을 때부터 수익을 또 챙겨가시는 그런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상 마스터님의 지수 의견 물어볼 텐데요. 관망 들어주셨거든요.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망 의견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지금 미국 지수 자체는 일단은 관망을 보는 게 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저는 지수가 하방을
봤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 가격을 보면은 주말까지 가격만 놓고 보자면은 말 그대로 가격이 계속 밀리는 하방의 그림이 나오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1일부터 그려진 차트고요. 가격이 보시면은 위아래로 상방으로 대략 50포인트 가까운 박스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박스로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운데 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솔직히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좀 속된 말로 복불복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 자체가 가운데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뉴스랑 이슈가 많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언제든지 뉴스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계속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에서 진입 자리를 찾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오늘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 증시의 가장 최우선으로 되는 선진 기업들이 일단은 GICS 업종 분류 변경으로 인하여 그동안 최상위 IT 기술로 분류되던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아마존 등 해당 기업들이 모두 다 그동안 IT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종군이 모두 다 이제 전부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종목으로 변경이 들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종목으로 변경이 들어갈 경우 해당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밀려 나오는 상황이 벌써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 주가를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들이 넷플릭스 등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해당 자금이 IT 종목에서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다시 이게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섹터의 자금이 조 단위로 밀고 다니면서 가격이 들었다 놨다 하는 현상이 역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섹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 11월 달까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고 S&P고 가격이 들었다 놨다 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11시에 주택 판매 지수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표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까지는 신규 진입을 자제하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가 확보된 뒤에 포지션을 잡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추세가 좀 확인이 되는 그 부분을 보시고 이후 좀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그 추세라는 게 뭐 위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방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상승 쪽으로 추세를 보인다면은 이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이 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큰 지지선으로 보자면은 상방의 차트를 보자면은 최소 2840선까지도 보겠고요. 상방으로는 2840선까지도 보겠고요. 2800이요? 그리고 2840 그리고 하방으로는 2800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점을 돌파할 경우는 장이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지속되어 추세를 뚫고 나가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추격 매매가 유효하고요. 중장기적인 그냥 데이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하단으로는 2813 그리고 상단으로는 2822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추세를 봐야 하는 시점인 만큼 상하로 가격대, 일단 추세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지수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쪽의 뉴스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개장 전이지만 어제에 이어서 이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호실적의 성적을 필두로 지금 예상외로 많은 호실적들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뉴스가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전쟁 위험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쁜 한 주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의 경우에 이 주가가 하루 3.9% 정도 오르면서 거의 2017년 10월 이후에 하루 동안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고요. 이 알파벳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팡주죠. 예, 이런 IT 및 기술주들의 계속 좋은 성적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S&P 기업들 500개 기업들 중에서 22%가 현재 발표가 됐고요. 그중에 91%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황 경기에도 무역 관세로 이 투자자들의 좀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번 2분기는 또 다른 호황 분기를 위한 준비 중이다. 즉 지금 2분기가 호실적은 맞지만 아직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분기를 준비하고 있다. 즉 다음 분기도 또 다른 호황의 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또 다른 스텝업을 위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은 가장 큰 위험이고 또 지속된다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화됐을 때 위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되고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U와의 지금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트위터에서도요, 지금 EU가 지금 워싱턴으로 이제 협상을 위해 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관세 철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호 관세 철폐로 이 자유시장과 또 공정한 무역 거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즉 미국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EU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관세를 물리더니 이제는 상호 관세를 모두 다 철폐하자라고 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EU 측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트위터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농부들을 공격하는 중국 악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 트위터인데요. 이 중국은 내가 우리의 농부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악랄하게 굴고 있지만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친절하게 굴었다. 지금까지는 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게서 5,710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 공격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캐나다, 멕시코도 지금 트럼프의 표받친 농업지대를 겨냥한 지금 보복 관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농가를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120억 달러의 긴급 자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자 외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은요, 콩, 사탕수수, 옥수수, 밀,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쌀, 견과류 등 이렇게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입은 모든 농축산물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외신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벌이고 있는 이런 무역 분쟁이 미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무부는요, 관세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액을 약 11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요, 사실 이제 이 무역 전쟁을 반대한 공화당 위원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제조업과 에너지도 지금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농업 부분만 지원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단체들은 물론 단기 해결책이지만 이런 정책을 찬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원조보다는 무역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원 의원이 론 존슨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발언을 했고요. 지금 또 미국 농민을 돕고 싶다면 그저 무역 전쟁을 취소하면 된다라는 외신들도 많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10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이렇게 5개 신흥 경제국 정상들이 지금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상회의를 앞두고 머리를 맞대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담의 주요 이슈는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 등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인구의 거의 40%를 차지를 하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그동안에는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 때문에 단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EU와의 회담뿐만 아니라 이 브릭스에서의 회담 결과도 어떤 시장의 흐름을 나타낼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에선 무역전쟁 피해 소식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에 나섰고, 정말 많은 소식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뭐 다양한 소식들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29분 20초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 개장을 이제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 시세 좀 살펴드리면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중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현재 북은 이제 개장을 20초 정도,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다시 보합권입니다. 여전히 2,818.75포인트로 0.01%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죠. 자, 나스닥은 이제 보합에서 좀 벗어나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네요. 7,420포인트 이어가면서 0.1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뭐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드렸듯이 1.17500 라인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0.73%의 상승세네요. 1233.3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68.74달러 선으로 0.03%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개장에선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선물 쪽에서는 S&P도 뭐 여전한 보합권이고 뭐 나스닥만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개장이 된 상황 속에서 뭐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가 준비되어 있죠. 자, 유로 FX는 뭐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요. 1.17500달러 선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계속해서 유로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는 골드서클 박진선 마스터님 관망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 지금 업을 들어주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상 마스터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는 업을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부합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번 주 일단 18일부터 일단은 유로 FX에 대한 일단은 상승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번 주 이제 제가 신세계 방송이 있었던 18일자가 거의 지금 유로 FX에 거의 저점을 구간을 형성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일 저녁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계속 바닥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유로 FX랑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눌려서 내려오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5.44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눌려가지고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94.1이 무너지는 순간이 만약 온다면 이 시점부터 유로 FX랑 골드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라인 됐을 때 유로 FX와 그리고 골드까지도 같이 해당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골드는 지금 마지막 이슈로 점검이 되어 있지만 골드가 지금 1233인데 예.
달러가 94일 때 유로와 뭐 골드 모두 마찬가지로 다 매수. 상승,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나요? 예. 그럼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금 1.17520달러인데요. 매수 예. 쪽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만약 매수를, 유로 FX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본다면은, 차트를 한번 역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유로 FX 같은 경우 그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눌려오는 지점인 최소, 1.1788까지 보겠습니다. 1.1788까지는 상승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인디스가 94.17이거든요. 여기서 뭐 94라인까지 좀 눌려준다면은 유로 FX 좀 매수 쪽으로 가담하시고,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1.178 라인까지, 네, 후반대 라인까지 상승 여력 있다라고 먼저 업에 대한 의견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은 유로 FX에 대해서 앞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관망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 신세계에 출연하고서 3달 전서부터 유로존은 계속 박스권 대응하자고 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95달러 살짝 넘기면은 유로는 매수, 뭐 94달러 살짝 떨어지고 93.80, 70 거기 하면은 유로 매도. 그러니까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큰 틀로 보겠습니다.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뭐 7월 말까지 계속 횡보 구간이고, 여기를 거의 지금 빠져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유로가 그렇게 큰 상승 탄력인 원동력도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또 달러도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은, 금리 인상, 또 뭐, 연 4차례 그런 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고 기조화가 됐으니까, 거기에서만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반영은 됐다고 보고, 거기에서 더 이상은 뭐, 유럽도 뭐, 드라기 총재도 오늘 또 그전서부터 얘기한 게 내년 뭐, 상반기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뉘앙스나 얘기했지, 뭐, 정확한 구체적인 시점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94달러 또 초반도 오셨으니까 한 93.80? 그 정도 오시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시면은 또 유로도 뭐 매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조화로 계속 박스권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박스권 대응으로 유로 FX 관망의 의견을 먼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한 지 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는요, 상대지수 약보합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 뭐 실적 랠리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이 회담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조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 뒷받쳐주는 저희가 속보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두 분의 전략을 좀 들어봤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유로 FX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또 EU 집행위원장의 회담을 앞두고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두 정상 간의 지금 무역 분쟁의 촉발 우려로 좀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지 또 무역 전쟁이 심화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담 결과 불확실성으로 달러 포함해서 다소 통화들이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ING 은행은요, 지금 위험은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으로 이어지는 중, 즉 모든 위험의 원인은 트럼프의 발언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금 위험에 대한 촉발 요소는 바로 트럼프의 트위터와 트럼프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세 위험에도 사실 지금 통화 시장은 안정적인 전망을 보인다라고 역시나 언급을 했습니다. 코메르츠뱅크에서는요, 무역 전쟁의 분명한 심화에도 유로는 좀 침체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 시장은 사실 경제적인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다음 국면이 올 것이다.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프레이즈가 올 것인데, 이 문제는 언제 올 것이냐, when,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지금 현실 상황이 바뀌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통화 시장도 움직이는데, 다음 지금 회담을 앞둔 만큼 다음 현실은 또 어떨 것인지 지금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기관에서는 단기 거래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트럼프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즉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 단기 거래 트레이딩을 할 때는 당연히 트럼프 발언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상 다른 국가들은 크게 큰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는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통화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제 26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에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중립적이고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매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비둘기도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에 사실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드라기 총재이기 때문에 6월 회의 결과를 반복할 것이고 2019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을 비롯해서 연말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 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 대한 좀 언급을 하면서 자국 보호주의가 지배적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위험에도 유로는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 FOMC 회의는요, 큰 변화라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외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이 부분의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전망에 좀 상승폭을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호주 달러는 강한 지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의 호실적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유로 FX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신 쪽의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0분 정도가 흘러간 시간인데요.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지금 선물 쪽에서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그리고 본장에서도 지금 약보합 출발은 했지만 상승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수 S&P 500 현재 2,820포인트 돌파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430포인트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금 박진서 마스터님은 업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서부터 3개월 전서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6,800, 6,900에서 계속 물량 모으기 해가지고 7,300을 돌파하면은 한 70% 청구, 30%는 계속 홀딩하자고 했는데 그 전략이 또 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이런 데서는 기존 물량은 계속 시청자분들도 계속 우선은 계속 갖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개념으로 만약에 만약에 이거 7,000 만약에 400이 살짝 깨지시면은 해지 개념으로 똑같은 수량을 또 들어가셨다가 또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시면은 아까 제가 7,360 그 정도 하면은 그거는 매도 물량을 또 파시고 기존 매수 물량 계속 들고 가시고 7,360에 살짝 또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하시고 계속 그런 전략으로 점진적인 계속 우상향 전략으로 구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또 박나경 캐스터님이 아까 그 유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계속 또 저번 주가 제가 잠깐 업을 들었는데 세이프 가드 그런 부분에선 유럽이 좀 일시적으로 통화가 상승 쪽으로 좀 봤는데요. 결국에는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유럽에서 트럼프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또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또 돌아보니까 또 똑같은 겁니다, 통화가. 그러니까 그만큼 약발이 안 먹힌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무슨 회의를 해도 그냥 통화는 그냥 박스권 기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다 보시면은 116빵빵 118빵빵 거기에서 가두리 형식으로
좀 이제 떨어지면은 또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수익이 많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눌림, 네. 눌렸을 때 매수 쪽으로 네. 의견이고, 그런데 이제 주상 마스터님이 오히려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돌파 시에 이제 매수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벌써부터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 꼬리를 벌써부터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예, 가격 자체가 가면 돌아오는 지금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일단 상대적으로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가격이 튀는 것 같아서 추격으로 따라가면 또 다치고, 예, 또 손실 보고, 이런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내에서는 저는 솔직히 신규 진입보다는 전반적으로 장을 지켜보고 정말 큰 추세에 박스를 뚫고 가는 그림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매수를 보는 게 좋다, 혹은 매도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이후 두 분의 지수 점검 다시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서 개장 소식도 뭐 브리핑 도와드립니다. 박나캐스터 지금 14분 지나가는데 개장 소식들 어떤 소식들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네. 뭐 2분기 실적이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모든 기업들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요, GM사와 또 보잉사는 사실 뭐 좋지 않은 실적을 좀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팡이라고 불리는 IT 그리고 기술주들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보잉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G사는 조금 하락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G사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지금 현재 지금 하락한 지금 모습이고요. 역시나 그 외에 뭐 코카콜라라든가 또 다양한 기업들도 역시나 지금 실적들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팍스셋에는요, 2분기 기업 실적들의 평균 20% 호실적을 좀 기대한다라고 지금 또 여기에 또 언급이 돼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이제 그런 뭐 꽉 짜여진 뭔가 딱 임팩트 있는 그런 그랜드 바겐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만큼은 조금 철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회담에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은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EU와의 회담이 아무래도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상호 관세 철폐를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EU의 지금 응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랠리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회담을 좀 주시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또 소식 들려오는 대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 증시 개장까지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골드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추상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